안녕하세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조성백입니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학생들도 원격 수업을 받느라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짐작됩니다. 저희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온라인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모시고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는 온라인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바이블이라고 하죠. 화면에 보이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준비하셔서 함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동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몇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책자와 이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적법하고 적절한 사안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자와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큰 흐름이라고 정했습니다. 교재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정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원은 해당될까요?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안을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내외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안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사람은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퇴한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괴롭힘 또는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성인이라든가 그다음 교직원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0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의 초기 대응, 사안 조사부터 시작해서 조치 이행과 조치를 불복 시의 방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초기 대응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지 인지, 감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가 되면 91페이지의 양식 1-1을 활용하셔서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보호자, 또 다른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92페이지 양식 1-2를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초기 개입으로 관련 학생의 안전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보호자 연락, 그 다음에 폭력 유형별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안 조사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은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긴급 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가 있고, 또는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조치는 95페이지 양식 2-3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조사는 93페이지 양식 2-1을 활용하셔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양식 2-2를 활용해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2-4를 활용하셔서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조사 후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학교장 자체 여부 심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되고요. 100페이지에 양식 3-1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101페이지 양식 3-2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모두 충족됐는지, 그리고 또 보호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동의가 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2페이지 양식 3-3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또는 피해 학생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99페이지 양식 2-6을 활용하셔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교육장 조치 결정을 해서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고,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게 각각 서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조치 이행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있습니다.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105페이지 양식 4-1에 의거해서 조건부 기재 유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보호자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이나 가해 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학생은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교과 시간에도 가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자 역시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이외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사안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사안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라고 단정 짓고 그 학생들에게 너는 피해 학생이다, 너는 가해 학생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은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간혹 학생이나 보호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장 및 교직원은 즉시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교직원은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피해 학생 측에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큰 흐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